형들, 지금 주식 계좌 보면 답이 없지? 코스피 6,300까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중동에서 미사일 날아다니니까 무서워서 주식 판다고 생각하지? 천만에. 진짜 무서운 건 미사일이 아니라 런던 금융가 형들이 휘두르는 펜대 한 자루야. 이거 모르면 형들 퇴직금,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까지 한순간에 녹아내릴 수 있어.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봐. 이 메커니즘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앞으로 남들 공포에 질려 깡통 찰 때 형들 웃으면서 인생 역전 기회 잡게 될 거야. 내가 딱 약속할게. 안녕, 내 이름은 골든이야. 난 요즘 호르무즈 해협이랑 글로벌 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자꾸 오르는 유가랑 곤두박질 치는 주식 때문에 머리 아프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봐봐. 지금 유가가 $80를 넘어서 미친 듯이 튀어오르고 있지? 뉴스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미사일이 떨어졌네, 전쟁이 났네, 난리도 아니야. 근데 말이야, 우리 제작진이 이번 사태 분석하려고 영국 로이즈 보험 시장 자료부터 외신까지 2주 동안 밤새워서 싹 다 뒤져봤거든? 결론은 하나야. 지금 바닷길이 막힌 건 이란의 미사일 때문이 아니야. 진짜 범인은 런던 보험사들이 보낸 보험 중단 통보서 한 장이야. 이게 왜 충격적인지 쉬운 비유로 설명해 줄게. 자, 여기 김 대리가 있다고 해보자. 김 대리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에 탔는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문자가 와. 님 동네가 오늘부터 위험지역으로 지정돼서 자동차 보험 해지합니다. 형들 같으면 보험도 없이 그 차 끌고 고속도로 나갈 수 있어? 사고 한 번 나면 수십억 원 깨지는데? 절대 못 나가지. 지금 호르무즈에 있는 배들도 똑같아. 배 한 척에 수천억 원, 거기 실린 기름만 또 수천억 원이야. 근데 런던 보험사 형들이 거기 미사일 날아다니네, 우리 보증 안 서줘? 라고 하는 순간 그 배들은 그냥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야. 2월 28일 에픽 퓨리 작전 터지고 나서 혁명수비대는 이 공식적으로 해협을 쇠사슬로 묶어서 봉쇄한 건 아니야. 근데 말이야, 세계 최대 선사인 MSC 같은 곳들이 벌써 운항을 중단했어. 왜냐고? 보험이 취소됐으니까. 지금 해협 근처로 회항 중이거나 한국은 40척 중 26척이 대기 중이야. 상황이 이러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기반 ETF들도 프리마켓에서 5%, 7%씩 빠지면서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거지. 형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공급망이라는 자전거 체인이 빠진 수준이 아니야. 이건 체인을 돌리는 기어 자체가 박살난 상황이야. 대부분의 투자자는 전쟁 끝나면 해결되겠지라고 선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큰 착각이야. 보험사들이 이제 안전해라고 다시 도장 찍어주기 전까지는 유가 $80 시대는 끝나지 않아. 이 시점 이후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수십 배, 수백 배로 자산을 불릴 기회가 된다는 거 알아?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 알아야 해. 지금 전 세계의 현금 흐름 구조가 통째로 바뀌고 있거든. 남들 다 아는 뉴스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돈의 길을 내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줄게. 아까 내가 보험 서류 한 장이 배를 멈춘다고 했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김대리네 놈네 횟집 비유로 설명해 줄게. 김대리가 횟집을 하는데 바다의 파도가 조금 높게 친다고 해보자. 그럼 배달기사님들이 뭐라고 해? 위험하니까 배달비 10,000원 더 주세요 라고 하지? 이게 바로 워리스크, 즉 전쟁 할증료야. 평소에는 이 보험료가 0.01% 수준으로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거든? 근데 지금 런던의 스팀십 뮤추얼 같은 거대 보험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거기 미사일 날아다니는데 내가 왜 책임져? 보험료 50% 내놔, 싫으면 오지 마 라고 통보를 때려버린 거야.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 1억 달러짜리 배 한 척이 이 해협을 통과하려면 평소보다 보험료를 16억 원이나 더 내야 해. 형들, 기름 실은 배가 한두 척이야? 1년에 수만 척이 지나가는데 배 한 척당 16억 원씩 더 낸다고 생각해봐. 그 돈 결국 누가 낼까? 맞아, 우리 김대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값, 우리가 먹는 치킨값에 다 전가되는 거야. 이건 그냥 자전거 체인에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달리는 꼴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잠깐 해야 돼. 형들, 1973년이랑 1979년 오일 쇼크 기억나? 그때는 유가가 2배, 3배가 아니라 단숨에 4배 넘게 폭등했어. 지금 상황이 무서운 건 1987년 탱커전 때랑 비슷하면서도 훨씬 진화했다는 거야. 당시에는 총 쏴도 배들이 꾸역꾸역 지나갔거든? 근데 지금은 금융 시스템이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잖아. 심리적인 공포 때문에 오르는 프리미엄은 금방 빠지지만 보험 때문에 물건이 못 들어오는 물리적 쇼크는 차원이 달라. 특히 우리 한국은 원유 의존도가 12%나 되고 옆 동네 중국은 무려 38%야.
중국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물건값이 어떻게 되겠어? 쓰나미처럼 인플레이션이 몰려오는 거야.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나리오 딱 정리해 줄게. 먼저 당장 일요일부터 3일 정도는 패닉셀링 기간이야. 다들 무서워서 던지니까 금이랑 달러 같은 안전자산만 미친 듯이 오를 거야. S&P 500 지수도 조정받을 수밖에 없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 시작돼. 기름값이 80달러, 90달러를 유지하면 정유주나 방산주가 미친 듯이 튀어오를 거야. 반대로 기름 많이 쓰는 항공이나 해운주는 곡소리 나기 시작하지. 문제는 이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될 때야. 이때부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나타나.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박살나는 거지. 환율은 1,500원 돌파를 시도할 거고 우리 형들 지갑은 더 얇아질 거야. 자, 그럼 이 전쟁 같은 시장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까? 확실하게 짚어줄게. 먼저 웃는 쪽, 즉 수혜주는 정유랑 방산이야. 기름값이 오르면 미리 사둔 재고 가치가 오르니까 S-오일 같은 정유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어. 유가가 8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로 움직이면 미리 사둔 기름 가치가 오르면서 재고 평가 이익이 나거든. 방산은 긴장이 고조될수록 수출 문의가 빗발치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도 주목해야 해. 반대로 피눈물 흘리는 쪽은 항공이랑 해운이야. 대한항공 같은 곳은 기름값이 원가의 30%가 넘는데 이게 2배 오르면 흑자 보던 게 바로 적자로 돌아서거든. 우리나라도 반도체 만들 때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힘들 수 있어. 형들, 여기서 골든이 주는 핵심 전략 하나. 지금 뉴스 보고 정유주 사야지 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될까? 이미 고점에서 형들 기다리는 세력 형들한테 설거지 당하는 거야. 이미 2월 20일부터 랠리는 시작됐거든.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최대 피해자야. 원유 의존도가 90%가 넘거든. 니케이 지수 급락하는 거 보이지? 반대로 미국은 상대적 수혜국이야. 자기네 땅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에너지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달러 가치도 올라가거든. 우리나라는 중간에 껴서 좀 힘든 상황이지만 이 제조 원가 상승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관건이야. 지금은 환율이랑 유가의 임계점을 봐야 해. 유가가 100달러를 터치하는지 환율이 1,450원 위에서 노는지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아. 남들이 공포에 질려 눈 가리고 뛸 때 우리는 딱 멈춰서서 보험재개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 로이즈 뉴스만 체크하면 돼. 기회는 항상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오거든. 이 파도를 잘만 타면 형들 이번 연봉보다 더 큰 수익 낼 수도 있어. 자, 내가 매일 아침 체크하는 투자 판단 틀이랑 구체적인 행동 강령 알려줄게. 눈 크게 뜨고 따라와. 지금 중동에서 불꽃놀이 한다고 겁먹고 주식창 꺼버린 형들 있지? 그거 진짜 위험한 생각이야. 전쟁터에서 총 쏘는 건 군인들이지만 형들 계좌에 총 쏘는 건 공포에 질린 형들 자신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보험 한 장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멈췄는지 공부했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내일부터 당장 뭘 해야 할지 그 실전 지침을 3가지로 딱 정리해줄게. 첫 번째, 매일 아침 유가랑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커플링을 확인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자, 봐봐. 유가가 오르는데 금리까지 같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 이건 시장이 이제 물가 못 잡겠네, 인플레이션 다시 오겠네 라고 공포에 질렸다는 확실한 신호야. 이럴 때는 고집 부리지 말고 일단 현금 비중을 70% 이상으로 늘려야 해. 반대로 유가는 오르는데 금리가 차분하다. 그럼 이건 일시적 충격이니까 오히려 우량주를 줍기 좋은 기회가 되는 거지. 두 번째, 미사일 뉴스 보지 말고 로이즈 같은 보험사 소식을 뒤져봐. 이게 진짜 꿀팁이야. 형들, 전쟁 끝났다는 기사는 믿을 게 못 돼. 근데 런던의 콧대 높은 보험사 형들이 자, 이제 우리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는 배들 다시 보험 받아줄게 라고 하는 순간 그게 진짜 게임 끝이라는 신호야. 그 소식 들리자마자 바로 주식시장으로 뛰어 들어가야 해. 남들보다 딱 반나절만 빨리 움직여도 수익률이 2배, 3배 차이 날 거야. 세 번째, 환율 1,450원을 생명선으로 잡아. 환율이 1,450원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외국인 형들은 한국 시장 탈출 버튼을 눌러버려. 이때는 형들도 같이 짐 싸서 달러나 에너지 ETF 혹은 방산주로 잠시 피신해 있어야 해. 그러다가 환율이 다시 꺾이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인생을 바꿀 골든타임이야. 자, 여기서 내가 형들을 위해 간단한 판단 트리 하나 그려줄게. 머릿속에 저장해둬. 만약 보험재개 신호가 들린다. 그럼 그동안 억울하게 빠졌던 반도체나 IT 우량주를 풀매수해. 하지만 보험 지연 뉴스가 계속 나온다? 그럼 무조건 달러랑 에너지 섹터에 붙어 있어야 해. 아주 단순하지?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형들 계좌는 철갑을 두른 것처럼 튼튼해질 거야.
형들, 사실 말이야.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들썩할 때가 사실은 가장 큰 부의 기회였어. 1979년 오일 쇼크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결국 돈을 번 사람은 공포에 질려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차갑게 숫자를 분석하고 기다린 사람이야. 보험 한 장이 세상을 멈췄다면 역설적으로 그 보험 서류에 다시 도장이 찍히는 그 찰나의 순간이 형들의 노후를 책임질 최고의 기회가 될 거야. 준비된 자에게만 보이는 이 문을 형들이 꼭 열었으면 좋겠어. 미래를 선택하는 건 결국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형들 자신이니까. 이렇게 돈 되는 정보, 쉬운 정보로 알려줄게.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줘. 우리 함께 공부하고 부자 되게 골든타임 놓치지 마.